3분기 가계부채가 발표됐는데 대출 공화국이란 표현이 빈말이 아닌 수준입니다. 무려 1,875조 원, 석 달 만에 14조 3천억 원이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빚이 불어났나 들여다보니 빚내서 집 산 사람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지난 석 달간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자그마치 17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이른바 다중채무자도 453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빚을 내 빚을 돌려막는 이 벼랑 끝 상황일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20대 남성입니다. 학자금부터 생활비 대출 등 지금까지 금융회사 4곳에서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돌려막기까지는 아니었는데 6%대는 받았었죠. 대출 받을 때 금리 자체부터가 예전하고 많이 다르기도 하고 120만 원 정도는 매월 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좀 많이 부담됐었어요. 고금리로 이자가 불어난 데다 대출 한도까지 차버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총 8천만 원을 금융회사 7곳에서 나눠 빌린 70대 남성은 매달 버는 돈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대출이 많다니까. 대출 1분이 되니까 가건에서 들어오니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야. 지금 힘들죠. 요즘 동안도 라면도 못 먹을 판인데 지금 돈 200만 원 좀 더 그래야 상대 다 200만 다 뺏기니까. 이렇게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9월 말 기준 453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전체 가계대출에도 반영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출과 카드 신용거래 등을 모두 합한 3분기 가계신용이 1,875조 원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분기 만에 14조 원 넘게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난 데다 공적자금과 카드사 대출 등도 급증한 영향입니다. 특히 계속된 고금리 상황에서 전체 가계빚 규모가 불어나다 보니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대출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이렇게 가계빚이 늘어난 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불어난 탓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란 기대도 분명 한몫했겠지만 정부의 엇갈린 신호가 더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3분기 가계빚을 가장 늘린 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한 분기에만 17조 원 넘게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퍼진 데다 올 초부터 한시적으로 대출을 완화해준 특례 보금자리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어제만 해도 다른 신호를 냈습니다.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면 대출은 더 늘어날 텐데 실제 금융당국을 의식한 일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저 3%대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는 기조에 맞춰 금리를 급격히 올린 것과 대조적입니다. 결국 혼선을 겪는 건 소비자들입니다. 주담대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좋은 제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듣기도 했고 스플릿했다가 또 손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가계부채 줄인다고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유도를 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다가 갑자기 상생금융해야 된다고 하면서 금리 깎아줘라 뭐 막 이러잖아요. 전 계층의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는 것인데. 여기다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 공급 정책이 쏟아지면서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려는 수요는 더 늘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있는지 경제산업부 정아람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IMF도 그렇고 여러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가계빚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경고가 이미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제금융협회가 3분기 GDP, 즉 국내 총생산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100.2%로 34개의 나라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0을 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가구 빚을 모두 합친 게 국내 경제의 전체 규모보다 더 컸다는 뜻인데요. 국제통화기금이죠. IMF 역시 지난 5년 사이 GDP 대비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26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빨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빅폭탄이 터진다면 누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고령층과 소상공인 같은 금융 취약계층이 제일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산을 신청한 60세 이상의 비중은 매년 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10명 중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60세 이상은 소득과 신용이 낮기 때문에 대부업으로까지 그 대출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할 여력이 없어서 카드값을 이월하는 리볼빙이죠. 네, 리볼빙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카드사 9곳의 리볼빙 잔액은 7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7조 원을 넘어선 뒤로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20%에 육박하고 대출 기간도 짧기 때문에 연체 위험이 정말 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정부는 그러면 대책이 뭔가요? 이 정부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정부는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마지노선을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그 비율이 80%를 넘으면 단기 성장률까지 떨어진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취약계층 연체율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은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아람 기자였습니다.